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 도덕 1회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실전이잖아요. 모의고사지만 우리가 실전처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다면 기출문제하고 좀 대동소이할 건데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평가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니까 조금씩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선택제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요. 욕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욕구. 욕구는요, 여러분들 선택지 1번에 나와 있다시피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것 이렇게 통상 얘기하죠. 그렇죠? 어떤 뭔가를 바라는 것 이렇게 이제 통상 개념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바라는 게 되게 많죠. 이게 이를테면 어떤 수면을 욕구를 하는 욕구가 수면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만족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행복을 갈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을 갈망하거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욕구의 어떤 단계 있죠. 욕구의 위계를 제시한 학자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기본서 다룰 때 한번 공부했던 얘기입니다. 기본서에서는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구 이론에서 욕구 단계 이론에서 욕구가 5단계를 거쳐 이렇게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가장 하위 욕구에 있는 게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싸고 자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 생리적 욕구, 이게 가장 저차원의 욕구고요. 그 위에 요게 충족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먹고 자고 할 만해지면 이제 뭔가 좀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안정된 어떤 주거생활, 안락한 편안한 주거생활 이런 걸 찾잖아요. 안전, 그 다음에 안정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자, 이게 충족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소속하고 사랑을 하고 이러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죠. 욕구를. 그래서 소속, 애정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충족이 되면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생깁니다. 존경, 존중의 욕구. 자, 이게 이제 충족이 되면 최상의 욕구가 바로 내 꿈을 실현하겠다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죠.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 아주 유명한 고전적인 이론입니다. 자, 욕구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것이다. 욕구를 모두 버려야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욕구를 어떻게 모두 버립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어떤 집착, 아니면 무력 이런 것들은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모든 욕구를 어떻게 버리고 살아요, 사람이. 자, 이거는 기출에도 나온 겁니다. 생존의 욕구보다는 이런 게 생존의 욕구의 일종의 뭐 안정, 생리적 욕구 이런 거. 생존의 욕구보다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더 고차원적 욕구다. 더 높은 수준의 욕구다. 맞는 얘기. 자,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절제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게 맞는 거지. 이걸 어떻게 모두 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말 못하겠죠. 모두 이걸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자세한 해설이 됐고요. 2번 예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도덕을 공부하다 보니까 통상 사회규범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도덕도 하나의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고요. 예절도 하나의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도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예절을 물어보는 거죠. 예절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겁니다. 자, 예절은요, 여러분들 내용도 중요하죠. 예절의 어떤 내용. 하지만 예절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절은 우리나라 특히 더 그렇잖아요. 뭐 고개 숙여 인사하고 이런 것들 그냥 말로만 안녕하세요 이런 거보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이런 형식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절은 어떤 내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덕 같은 것들은 어겼을 때 양심의 가책을 끼게 되죠. 양심의 가책.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게 되죠. 처벌. 이걸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절을 어겼을 때는 비난이 따르죠. 비난. 아, 저런 예의도 없는 놈 이러면서. 그렇죠. 비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예절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실천한다. 딩동댕 맞는 얘기. 자, 3번. 오륜. 자, 오륜. 지금 뭘 물어봤어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자, 군신유의 3강 오륜할 때 그 오륜. 3강 오륜할 때 오륜. 군신유의 이건 뭐예요? 군주와 신하,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부부유별 이런 것도 있죠. 부부유별. 이건 말 그대로 부부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자유친. 자,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그럼 좀 그렇잖아. 이 자식, 저 자식.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와 있는 선택지. 장유유서. 이게 바로 노인공경과 관련돼 있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렇죠. 이게 노인공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뭐가 빠졌나요? 붕우유신 있죠. 붕우유신. 이거는 친구 간의 관계죠. 붕우유신. 그렇죠. 붕우유신. 자, 그래서 이거는 친구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정. 신의로서. 그래서 1번에 붕우유신, 2번에 부자유친, 3번에 군신유의, 4번에 장유유서 이렇게 있는데 노인공경과 관련된 건 장유유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겠죠. 자, 4번.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현상. 오늘날 한 쌍의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 자, 이 부부끼리 살거나 혹은 자녀가 있긴 있는데 미혼 자녀예요. 미혼. 아직 결혼을 안 한 이 자녀. 그러니까 부부끼리만 살던가 아니면 부부의 미혼 자녀.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핵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핵가족. 그래서 이와 같은 핵가족이 늘어나는 현상을 핵가족화 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하고 대비되는 건 뭡니까? 이거 이상 기혼 자녀 또 혹은 그 밑에 또 기혼 자녀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대가족이죠. 대가족. 혹은요 확대 가족 이렇게 얘기하죠. 확대 가족. 그래서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쌍의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 그래서 이걸 이제 핵가족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념도 중요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확대 가족화에서 물론 이때도 장단점이 있고요. 이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가족화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어떤 여럿이 살다 보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 행동을 잘못하거나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요, 어떤 가풍 같은 것들 있죠. 가풍, 이런 교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좀 가부장제적인,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어떤 가부장제적인 이러한 어떤 질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여성의 희생을 좀 강요하죠. 이게 이제 대가족 제도화의 문제였죠. 그에 비해서 이제 핵가족화는 이런 것들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하고요. 다원화.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그 개성 이런 것들, 개성 신장과는 굉장히 많이 밀접화돼 있죠. 그 다음에 좀 자유롭고 이런 것들, 민주적이고. 그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됐냐면 이놈의 새끼들의 문제죠. 그렇죠? 미혼 자녀들이 교육이 안 돼요. 요즘은 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 어떤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부부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쪽이 예를 들어 뭐 사고를 당해서 예를 들어 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애새끼가 방치된다 이런 말 하는데 이 애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청소년 문제, 이게 가장 좀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 이걸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핵가족화의 현상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여러분들 보통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노부모들을 떠나서 이제 도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노인들 또 방치되죠. 노인 문제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5번 참된 봉사활동의 특성이 아닌 것. 봉사활동이 나오잖아요. 봉사활동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오답입니다. 예컨대 뭔가 일회성이고 뭔가 좀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요. 뭔가 좀 보여주기식이고, 뭔가 좀 대가를 바란다. 대가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다 오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정신적 보람을 맞지만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자, 6번. 국가의 구성요소. 국가의 구성요소는 크게 이제 여러분들 객관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로 나눌 수 있죠. 정신적 요소. 그러면 객관적 요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토, 일정한 지리적 범위, 그 다음에 국적을 보유하고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자, 주권은요,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힘을 얘기하죠. 최고의 힘. 대외적으로는 그 국가가 독립되어 있음을 나타내죠. 정신적 요소는 뭡니까? 연대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연대의식. 이게 국가의 구성 요소예요. 옳지 않은 것. 국민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국민. 영토는 국가의 통치력을 미치는 범위다. 주권은 국가를 다스리는 최고 권위와 권력이다. 국민은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민족과 동일 개념이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남북 분단돼 있는데 북한과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북한 남한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같은 국민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민족과 국민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 7번.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 결속력이 강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정신적 요소. 이겁니다. 연대의식. 이게 답이에요. 자, 이제 이쪽 싹 지우고 여러분들 다시 저쪽으로 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싹 지워버리고 자, 이 정도 정리면 뭐 거의 모의고사지만 기본서 수준의 거의 뭐 모의고사 해설 수준이죠. 여러분들 정리가 막 팍팍 되고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8번. 다음 중 인간 중심적 관점. 이른바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로 대변되는 인간 중심적 관점. 이게 물론 인간 중심적 관점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요. 이 말의 어떤 의미. 자, 보세요. 인간은 지식을 추구하죠. 그렇죠? 인간은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무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게 내포되어 있어요. 이 무한 발전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바로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그렇죠?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이게 바로 이른바 베이컨이 말한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 아는 것, 이 지식, 이건 과학적 지식이고요. 이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고 곧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 중심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별로 좋진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자,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한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르네상스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베이컨이 주장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그러니까 자연과의 조화, 이거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자연과의 조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9번. 도덕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한 사람.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땡. 도덕에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뭔가 어떤 그 가치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뭔가 좀 물질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좀 도구적이고 그다음에 좀 뭔가 수단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틀려요. 이런 거 다 틀려요. 도덕이잖아요, 도덕. 현실적으로는 이게 중요하더라도.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 일하는 사람.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이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다 맞죠.
자, 직업. 자, 우리 도덕에서 말하는 직업은요, 꼭 반드시 어떤 그 생계 유지를 위한 것만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계 유지는 물론 뭐 사회 참여, 물론 이 안에서의 어떤 자기 발전, 자아 발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 참여, 생계 유지, 자아 실현, 자기 과실을 위한 거, 이런 것들은 항상 도덕에서 답이 될 수 없죠. 11번, 청소년기의 특징 중 정신적 성숙과 지적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청소년기 유스컬처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청소년기. 그래서 예컨대 굉장히 혼란한 시기죠. 그래서 질풍노도다 이런 말 하죠. 굉장히 심경의 변화가 많이 오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신체적으로 이 성징들이 나타나죠. 사춘기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빠르죠. 사춘기가 많이 빨리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들. 질풍노도다, 사춘기다, 주변인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성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닌 것이 이리저리 배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기. 자, 이때 이제 특징을 보면요, 대체로 굉장히 좀 이 외모에 많이 신경 쓰죠. 어떤 외모. 그 다음에요, 굉장히 독립심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요. 독립심.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저항하려는 이러한 생각이 생깁니다. 그죠? 수능적이지 못하고 자꾸 이제 개기는 거죠. 그렇죠? 많이 그러잖아요. 저항하려고 하고 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외모와 관련된 이런 소비, 이런 것들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것들, 그렇죠? 충동 구매하고 이런 게 이제 다 이때 특징이죠. 그래서 이때 건전한 소비 습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이게 성인까지 가는 거죠. 평생 가는 거죠. 자,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거까지 추가하면 뭐 거의 뭐 청소년기 뭐 박사죠. 뭐 이 정도면. 그렇죠? 12번.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갈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컨대 개인의 내적 갈등도 갈등이죠. 아, 내가 이번 시험에 뭘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걸 포기할까 저걸 포기할까 뭐 이런 것들, 내적 갈등 이런 것들. 이거는 개인 말 그대로 혼자서 가는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간 갈등 있죠. 개인 간 갈등. 그죠? 그 다음에 집단 내부의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있어요. 집단 간 갈등. 자, 그럼 한번 사례를 보죠. 갈등의 원인. 자, 당신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살이 하면서 애들이나 봐요. 아내가 그럽니다. 싫어요. 나도 직장에 다니고 싶어요. 남편이 얘기해요. 돈은 남자가 버는 것이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갈등으로 따지자면 개인 간 갈등인데 이걸 물어보는 건 사실 아니고요. 더 단편적이죠.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냐.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성 역할 사회화에 따른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 갈등이긴 한데 지금 성 역할 사회화가 어떻게 됐냐면 남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남자는 나가서 일하는 거고 여자는 살림만 해야 된다. 이런 성 역할이 사회화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남녀 간의 의식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자, 13번. 우리 민족이 분단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답이 될 만한 게 4밖에 없습니다. 민족 내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죠, 이게. 그래서 이거밖에 답될 만한 게 없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우리 사회 내부의 안정과 발전. 군비 확장을 통한 군사대국화 추구하면 더 어떤 위협이 되겠죠. 어떤 군사적인 어떤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이 더 야기돼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죠. 성숙한 시민의식. 남북한 상호 불신감 해소 이런 것들 다 좋은 얘기. 자, 이제 이쪽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쪽 지우고 자, 여기도 지워버리고 이쪽도 여기까지 지워버리고 자, 한번 보죠. 15번.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준, 미의 기준. 미의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요, 이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뀌지 않는 보편적인 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아름다움과 주관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주관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객관적인 아름다움은 뭐냐?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예컨대 꽃을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성격이 꼬였으면 꽃을 보고 아 불길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보통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꽃이 만발하게 이렇게 피면 굉장히 아름답다 얘기하잖아요. 벚꽃 같은 거 피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이런 아름다움 있죠. 이런 미. 그 다음에 예컨대 뭐 다비드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관적인 미는 뭐냐? 이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이 미의 기준이 이게 상이한 거예요. 예컨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즘 여러분들 좀 약간 서양적인 미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렇죠? 큰 눈에 쌍꺼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던 시대도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면.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중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하나. 쌍꺼풀이 있는 눈의 아름다움 이런 게 바로 이 주관적인 미입니다.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고요. 고궁의 아름다움,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아름다움, 꽃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아름다움을 딱 보면서 아우 불길해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같이 기분 좋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방긋 웃는 걸 보면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보편적인 미예요. 객관적인 아름다움. 16번 다음 제시된 우리 문화유산의 공통적인 특징 한글, 거북선, 금속 활자, 판소리 이런 거 하면 딱 독창성이죠. 답이 될 만한 게 뭔가 좀 독특하고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개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보편적이진 않죠. 이게 우리 문화만의 어떤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보편적이진 않죠. 상대성은 아니죠. 그렇죠? 상대성은 이렇게 봐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문화적인 어떤 맥락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 문화유산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독창성밖에 없습니다. 독창성. 17번 자 자아의 구성 요소. 자의 구성 요소. 자아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소망, 능력, 의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즉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알고 해야 하는 일을 알아가는 것이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거. 해야 할 어쩌고 하지 말아야 할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은 많고 손은 느리니까 자꾸 틀리잖아요.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무.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소망은 뭐라고 나와요? 내가 하려는 것. 하려는 어쩌고 이런 거. 하려는 것 어쩌고 나오면 소망. 능력은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쩌고 나오면 이게 능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번 가치의 서열. 옳지 않은 것. 명예지위보다는 자아실현이 높고요. 생명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 맞나요? 쉽게 말하면 돈하고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하고 뭐가 가치가 더 높아요? 물론 현실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일로 가야겠죠. 그쵸? 그럼 일로 가야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가 전도된 거죠. 이건 가치 전도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가치 전도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물질적 가치가 이와 같은 정신적 가치라든가 이와 같은 더 높은 가치보다 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게 높고 감각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이러한 주관 이런 게 더 높고 고조선 시대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뭡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거. 환인의 아들 환웅이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고 환인이 신이잖아요. 환웅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저 인간 세계 내려가서 다스릴래요. 아버지가 물어보겠죠. 너는 그 세계에 왜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럼 환웅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널리 인간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 아니겠죠? 홍익인간. 인내천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내천. 동학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 이거는 평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평등. 자, 그 다음에 인. 이거는 이제 유교에서 나오는 거. 자비. 이건 불교에서 나오는 거죠. 자비. 자, 됐죠?
자, 이제 이쪽도 지우고 이제 나머지 문제 볼게요. 저쪽 지워버리고 나머지 문제. 자, 20번. 양성평등에 가장 가까운 것. 양성평등. 아들이 호주를 승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가부장제적인 사고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호주제가 있었거든요. 호주제. 근데 이게 폐지됐죠. 이게 2008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가 폐지됐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번 틀렸고요.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을 한다. 이런 것도 다 좀 가부장제적인 거죠. 남자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 가부장제적인 사고입니다. 약간 좀 유교적이고 그 다음에 가부장제적인 이런 사고예요. 다 이러한 어떤 질서 이와 관련된 거죠. 다 틀렸죠. 부부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한다. 이건 어때요? 양성평등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21번.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 이해 태도. 자, 문화 이해 태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 다른 나라 문화는 열등하다. 자문화 중심주의. 혹은 같은 말로 자민족 중심주의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는 떨어지고 다른 나라 문화가 오히려 우월하다. 문화 사대주의. 그 다음에 문화는 그 문화마다 각각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세 가지. 자기 문화의 우열성에 빠져서 자기 집단의 문화만을 우월하다고 여긴다. 다른 나라 문화는 부정한다. 이거죠. 3번. 자, 오늘날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말한다. 인류가 새로운 이웃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글로벌리제이션이란 말이 나와요. 지구촌. 그죠? 지구촌이란 말. 그러니까 마치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연결되는 현상이에요. 자, 이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근저에는 바로 인터넷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이죠. 예전에 어디 외국 나가려면 배 타고 뭐 며칠씩 가야 되고 몇 달씩 가야 되고 이러던 게 지금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다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다 생중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통의 발달, 그 다음에 통신, 이 인터넷, 이 인터넷의 발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구촌 혹은 세계화 이런 것과 이제 연결돼 있죠. 3번. 자, 23번. 고통의 역할. 철수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에 상처를 입어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이유. 다시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고통이 주는 긍정적 기능이죠. 한번 당해보니까 이제 당하기 싫은 거죠. 더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더 큰 위험을 예방해 준다. 그렇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런 말 군대 남자분들 갔다 오셨으면 들어보셨겠죠. 고통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좋은 기능도 있어요. 24번. 종교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 다른 종교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당연히. 종교를 문화로 인식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 개방적 태도로 갖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틀렸죠. 자, 25번. 오늘날 인간이 문화를 이룬 원동력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이 문화를 이룬 원동력, 이거에는 일종의 좀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술 문명 내지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 기술 문명 내지 과학기술의 발전 이걸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아까 앞서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뭔가 좀 자연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발 만능주의 이런 것들 있죠. 개발 지상주의. 이게 깔려 있죠. 그렇죠? 자연과 조화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 진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요. 예술적 창조 활동을 활발히 했다.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딱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골고루 좀 다소 난이도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이론 정리하면서 보통 이제 나왔던 문제가 골고루 다 섞여갖고 실제 시험지에서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영역별로 조금씩.
그러니까 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1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